복음 전도를 대체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지금 그런 문제에서 상당한 이제 혼란이 일어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역사 논쟁에서 이제 신앙 논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이미 상황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바울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저는 바울신학을 하되 전통적인 입장에서 저는 바울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학적 혼동이 매우 위험하고 교단의 미래를 위협하는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할 겁니다. 지금 다시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국정화는 이미 결정되어서 현재 교과서가 집필 중이고 1년 후에 국정교과서가 출판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2차 전쟁이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아마도 좌파들은 이 법인정 교과서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국정교과서가 나타났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흠을 잡아가지고 국정교과서가 사용되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집필진들이 이제 물론 신경 써서 잘 집필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애국진영에서도 미리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제 국정교과서가 내용이 어떤 건지 그때 물론 나오는지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같이 검토하고 그 내용이 옳다, 잘 썼다 라고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방어해서 이 교과서가 전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선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번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다른 교과서, 특히 사회과목, 도덕 과목, 국어 등등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여러 개의 교과서 전체가 문제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손을 봐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교과서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다 바꿔놨다 하더라도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교과서 내용을 무시하고 정반대되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3단계로는 이 교사들, 특히 역사 교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즉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새로 나오는 국정교과서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을 교실에서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그 내용을 곧바로 고발하게 하고 고발당한 교사들은 곧바로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퇴출 일정이 퇴출시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은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애국 진영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계속 살고 후손들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절대로 일부라도 후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전선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그 전선 지킬 때 불교도 안 지키고 천주교도 안 지키죠. 지금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진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교화서 문제뿐만 아니라 차후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나가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시 구해내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통일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바빠서 통일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좌파들의 통일에 대한 아주 간결 계획이 있습니다. 다 교과서 문제 연결된 건데 하여튼 우리가 통일해도 어떤 종류의 통일을 할 거냐. 통일의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고 통일의 이념, 어떤 이념의 국가를 만들 거냐가 중요한데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방법론만 지금 말하는 게 함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거는 안 된다. 더 이상 이것만은 용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 입 다물고 눈 감고 용인하고 양보하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양보할 따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질문도 받아요? 네, 제가 그 법과교회 그 황교학인데요. 또 우리 또 대학 동기고 또 친구이기도 한데, 예, 또 늘 이렇게 소신 있게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김철원 교수께서 금성출판사 이제 340페이지랑 미래인 교과서 269페이지를 인용해서 그게 이제 그 유물론적 사관, 막스적 사관이 그 틀에 배어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주의 운동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좀 기술을 한 것 같은데 요거를 너무 사실의 영역을 좀 유물론적 사관이 있다고 하는 이제 가치의 영역으로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는 물론 있었는데 이것을 또 공산주의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하나 해주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고려대학교 역사 관련 교수들이 대부분 전부 다 이 국정국 교과서 채택을 이제 반대했는데 그럼 이들이 대부분이 또 자익 사상에 있는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 이제 총회장 이하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 전공 한 사람들의 의견을 또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관련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대 성명을 했는데 실제로 또 총회장은 또 우리가 대의 정치를 위임을 했으니까 그분이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 논의해서 발표하는 건데 이것 갖고 좀 퇴출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또 있는데 그럼 장신대 교수들이 이번에 반대 성명을 동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교단에서 이거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체육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이거 캠코더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했어.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이걸 발표를 했다. 그럼 이 벌떼같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논란이 많은 사람들이 캠코더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교수님이 그 선택이지 이 질문에 답변할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필요한 부분만 그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부족한 건 아닌데 이거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쫙 있는 거고 스펙트럼이 이제 넓겠죠. 그러니까 현재 거민적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공산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다 몽땅 다 공산주의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쓴 내용 안에 공산주의의 그런 이념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들이 쫙 나오는 건데
그 틀 자체를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그분들 중에 진짜 그 맛을 본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럼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펙트럼을 놓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므로 제가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도 지금 그쪽 진영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우파 쪽에서 애국 진영에서 아주 싫어하는 분도 저희 집안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공산주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은 이제 어차피 임기가 정해졌고, 그러니까 사과 선언 하는 것이 좋고, 저는 총회 직원들 말입니다. 직원들, 대출이라고 보자면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총회 사무를 보는 것이 적합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징계, 어떤 형태는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대 교회사 교수들이 반대 성명 발표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네. 그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거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 책임감은 없나요? 예? 후대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요? 그건 뭐 그분들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겠죠. 자기들은 책임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그거는 뭐 제가 알 도리가 없는 거고. 그분들도 표현의 자유. 제가 그래서 그 이민국 교수님하고 사실 제가 글을 발표하기 전에 선명서 나오고 주일 저녁에 우리 테니스 치고 제가 테니스 좋아해요. 테니스 치고 우리 저녁 같이 먹고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다른 몇몇 교수님 5명이랑 우리 토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설명서 문제 봤는데 내 마음에 진짜 안 들게 썼더라. 그런 거 왜 냈냐 이게 따졌더니 뭐 낼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그래서 난 하여튼 그런 거 자체 반대한다. 그랬더니 이 네 분이 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매우 좋다고 저만 나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몇십 분 동안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그분들이 저한테 김 교수가 그렇게 의견이 다르면 김 교수도 글 써서 비판하는 글 써서 게시판에 올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돼요? 그랬죠. 된다고. 자유주의 국가, 우리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얼마든지 써서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 쓴 거죠.